토리노의 수위를 둘러싼 진짜 가짜 공방. 2. 과학자들의 분석. 과학자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설명하기 전에 미국 팀이 수위를 조사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수위에 대한 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수위의 인형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첫 번째 시도는 프랑스인 폴 비뇽에 의하여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 그는 당시의 빈약한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수위의 인형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인형이 증기 이미지라는 작용에 의해 생겼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즉 방부제로 사용하였던 미르라는 올리브 모략과 노회의 혼합 용액이 시신에서 발산되는 암모니아와 결합되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19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그래도 카톨릭 교회의 유력자들조차 이 수위를 가짜로 생각했다. 그들은 14세기의 성직자가 그린 신앙의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논쟁은 점차 시들어졌는데 1931년 5월 옴베르토 황태자의 결혼기념으로 수위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프랑스의 피에르 바르베가 이 당시 찍은 사진을 통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사진에는 손목에 박은 못이 손등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잘려나간 팔목에 실제로 못을 박아 보았다. 못이 뼈에 닿자 위로 빗나가서 정확하게 사진에 나와 있는 곳에서 손등으로 나왔다. 손목에는 두 줄기의 피가 나타나 있었다. 그 손목이 동일하지 않은 두 곳이 있었던 것과 같다. 바르베는 손목으로 매달린 인간은 질식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몸을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결국 박힌 못을 받고 버티면서 몸을 뻗쳐 올리지만 금방 힘이 다하여 다시 놀아진다. 혈액의 얼룩은 바로 이 두 위치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바르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수위라는 책에서 최소한 위조물일 가능성은 없다고 적었다. 수위의 명성이 워낙 높으므로 흥미있는 일화도 있다. 1955년 영국의 레오나르 캐셔 공군대령은 스코틀랜드의 신체 장애자 소녀를 토리노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소녀의 무릎에 수위를 덮었지만 치유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치료의 실패를 계기로 토리노의 펠레그리노 대주교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1959년 독일 회의에서는 수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학시험 현미경 검사, X선 검사, 적외선 자외선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한 연대 측정을 위해 수위의 일부를 잘라내도록 허락해달라고 교황 요한 바오르 23세에게 청원했다. 그러나 이 청원은 토리노의 대주교 마우릴리오 포사티 추기경에 의해 각하되었다. 그런데 독일 작가 쿠르트 베르나는 이 수위에 대해 매우 놀랄만한 견해를 밝혔다. 만약 이 수위가 예수의 수위가 틀림없다면 피의 얼룩으로 보아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도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명료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춰 있었다면 상처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멈춰 있었기 때문에 체외의 피는 수위에 사기 전에 말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독교도와 유대교도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성경에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숨졌다고 말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베르나는 다시금 자신의 의견을 견지했다. 수위가 진품이라면 예수는 십자가형이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죽은 것이 아니다. 사진을 재구성한 결과 실체의 자상은 심장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고문과 출혈 또는 로마의 백부장이 준 초의 냄새 때문에 단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예수가 숨진 것으로 알고 그를 십자가에서 풀어 무덤 속에 묻도록 허가했다. 베르나는 보다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켰다. 알로에와 기름,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예수를 살려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여하튼 수위에 대한 진위 여부는 계속 기독교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는데 1973년 수위는 처음으로 TV 화면에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과학자들에 의해 갈색을 띤 얼룩 인형은 수위의 표면에만 박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천의 외부 표면에만 인형이 박혀있고 후면까지는 박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 안쪽으로의 세계 침투는 없었고 모세관 현상도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형이 그려졌다거나
혹은 색다른 염색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물감이 천의 후면까지 당연히 침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외과의사 데이빗 윌리스 박사는 상의 엄지손가락이 심하게 수축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손목 한가운데를 통하고 있는 중추신경을 못이 뚫고 나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위의 인형은 불에서 안정성을 보였다. 이것도 그림에 의해 인형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 회화작품이 불에 닿는다면 채색 부분에 균열이 생기며 부서지므로 1532년 샹베르에서 있었던 대화제 때에 인형이 희생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위는 군데군데 불탔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형의 형태에 어떠한 변형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불을 끄기 위해 수위에 부었던 다량의 물 역시 인형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수위의 반점에서 피의 흔적인 헤모글로빈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여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물론 피의 단백질은 2000년이란 장구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분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수위의 진위성에 대한 권위를 여지없이 부셔놓았다. 특히 화학 분석가인 미국의 월터 매크론 박사가 예수 형상은 그린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자 사건은 매우 단순한 결론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는 수의 뒷면의 핏자국 부분에서 채집된 실밥을 분석한 결과 얼룩의 빨간 성분은 붉은 황토로 그린 것으로 피가 아니며 혈흔은 단사라는 안료로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예수의 진짜 수위라면 피와 방부제 성분이 나와야 하는데 중세화가들이 널리 사용하던 물감 성분밖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월터 매크론은 월터 스탠포드에게 산화철을 묽게 처리한 물감으로 동일한 종류의 천 위에 스탠포드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성분에 기초한 것이다. 흑백으로 대비되어 표현되는 기법은 옷감에 흡수되는 물감의 농도와 관계가 있다. 매크론의 복제 그림은 토리노의 수위를 육안으로 볼 때와 아주 똑같은 모양이다. 또한 고배율 현미경으로 두 영상을 촬영하여 비교했을 때도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다. 매크론 박사가 제시하는 그림 기법은 중세화가들이 알 수 없는 기법이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진위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종교계 및 신도들로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과학자들에게 토리노 성당의 수위를 연구하도록 의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1977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존 잭슨과 에릭 점퍼는 나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3차원 이미지 출력이 가능한 화상 분석기 VP8이라는 초고성능 전자기 장치를 사용하여 수위를 조사하였다. VP8은 사상 최초로 무기 폭발 모델을 분석하고 방출된 고온가스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이다. VP8을 사용하여 수위의 사진을 처리한 두 사람은 프랑스인 비뇽이 지적한 대로 수위에 박힌 인형의 밀도는 천과 시신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코나 이마 부분 등은 선명하였고 반면에 천과 밀착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 즉 안고나 움프 펜 뺨 등은 매우 얇게 인형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수위의 반점으로 3차원, 즉 입체적인 영상으로 이 수위의 주인공 모습을 재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VP8은 일반 사진으로는 3차원으로의 재생이 불가능하다. 각 물체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를 분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VP8으로 일반 사진을 처리하면 3차원이 아닌 2차원의 평면 영상만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견은 이 수위가 그림이나 대상에 의한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들은 이 VP8 3차원 기계에 의해 수의 주인공 신상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수의 주인공의 수염은 턱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턱받이에 의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당시에 유태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부는 매우 부풀어 있었는데 이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보통 사람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심한 고문을 받을 경우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단추 모양의 조그만 물건이 시신의 눈에서 발견되었는데 잭슨과 점퍼는 그것은 동전으로서 사자의 눈을 감겨주기 위하여 1세기경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한 과학자는 이 동전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서기 14년에서 37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하였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발행된 동전인 랩돈이었음을 밝혀냈다. 저승길에 노잣돈으로 얹혀두었다는 의미이다. 수위에 남아있는 물 얼룩에 대한 조사도 수위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
학자들은 수위에 생긴 물얼룩은 예수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용되던 사해문서가 발견된 항아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위를 당시에 접던 방식으로 접은 후 물이 약간 있는 항아리에 사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넣었을 경우 수위와 같은 물얼룩이 생긴다는 것이다. 1170년에 그려진 헝가리의 기도본 그림도 수위가 진짜라는 개연성을 높여주었다. 이 그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수위를 덮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의 수위에 L자 모양의 구멍이 4개가 그려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토리노에서 발견된 수위에도 동일 부분에 4개의 구멍이 발견된다. 그런데 헝가리 기도본은 1170년도에 그려진 것이므로 유럽에서 1357년에 수위가 발견될 때보다 무려 200여 년이 앞선 것이다. 이는 기도본을 그린 사람이 토리노의 수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교적 많은 분야에서 수위가 진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토리노의 수위가 가짜라는 주장도 계속 제시되었다. 음화에 의한 사람의 모습을 엄밀하게 분석한다면 수위의 인물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틀림없거나 백색증 환자라는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예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으로 이는 수위의 신빙성을 많이 퇴색시켰음은 물론이다.